여기에 주민규와의 단독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속 이강인 선수와 관련한 일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규는 지난 3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33세 333일이라는 나이로 국가대표 최고령 최초 발탁 기록을 썼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싱가포르전에서는 34세 54일 나이에 데뷔골을 터뜨리며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변서 2026 북중미 월드컵도 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물론 마음속엔 있을지라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현재에 충실하며 많은 골을 넣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규는 대표팀 합류 당시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조현우, 엄원상 등 동료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낯을 많이 가린다. 또 나이가 많아 당장 어울릴 사람이 없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동생들이 다가와 줬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급 1원 이강인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언급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소집 기간 식당에서 이르게 식사를 마친 주민규는 디저트 코너에서 과일을 가져와 동료와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이를 바라본 대표팀 선배 이강인이 주민규에게 형이 나이 가장 많은데 왜 과일을 직접 떠오느냐며 웃었고, 이에 주민규가 내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 너도 나이 들면 형처럼 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일화를 전하며 주민규는 강인이나 다른 동생들이 먼저 장난도 건다. 처음엔 나도 조심스러워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순수하고 좋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본 바로는 나이가 많은 선수는 직접 과일을 떠오지 않는 문화였는데 주민규 선수가 직접 과일을 떠오는 모습에 웃으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는 이강인 선수나 다른 동생들이 친밀하게 먼저 장난도 치며 다가와 주고 대화를 나누고 지내다 보니 다들 순수하다며 대표팀의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주민규 선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매체에 40살까지 하고 싶다며 축구 자체를 정말 좋아한다. 한계를 두지 않고 도전하고 싶다. 은퇴하더라도 축구할 것 같다. 누군가는 은퇴하면 질려서 안 한다는데 50대가 돼서도 조기 축구회에 나가서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의 연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축구대표팀 간판 수비수 김민재와 축구 신동 이강인이 각각 독일 축구리그 분데스리가와 프랑스 축구리그 리그앙에 속한 바이에르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었습니다. 이에 간판 공격수 손흥민, 이강인과 김민재의 연봉에 대해 관심이 뜨거운데요. 2021년을 기준으로 이강인은 주금 6,000파운드 약 889만 원에 연봉 31만 2,000파운드 약 4억 6,24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23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당시에는 연봉 등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적료는 약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에 달하며 그중 20%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강인이 연봉 외 보너스 상여금로 약 50억 원을 수령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김민재는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적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김민재의 연봉을 1,200만 유로 약 1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절친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급 5,45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희찬은 5천만 원 수준의 주급을 받다가 최근 재계약을 통해 1억 5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3억 1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약 56억 원의 연봉으로 주급으로 계산하면 약 1억 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과 동일한 22세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맨시티의 혼란인데요. 맨시티 경기에 60%를 출전할 경우 주급으로만 6억 4천만 원을 받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 협회 올해의 선수상, 올해의 팀 등 다양한 보너스 조항이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어린 세계적인 유망주 중 한 명인 레알의 카마빈가는 주급 2억 3천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잉글랜드의 희망이자 최고 유망주 벨링엄도 레알에서 3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찐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음바페 선수는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인데요. 주급이 무려 19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재계약을 하거나 레알 이적을 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측받고 있습니다. 리그앙에서 그 다음 연봉이 높은 선수는 덴벨레로 주급 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리카 에르난데스, 마르퀴뇨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강인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가장 높은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냥 연봉만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구단들도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해서 선수들을 관리하곤 하는데요.
얼마 전 이강인이 먹방 유튜버 쯔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밝힌 구단의 체지방률 벌금 1억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친누나 이정은, 개그우먼 김민경, 유튜버 쯔양과 삼겹살 먹방을 하던 이강인은 당시 스페인 팀에서의 선수 관리법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시즌이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체지방을 잰다며 체지방 몇 이런 식으로 재서 한도를 초과하면 벌금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벌금을 얼마나 내냐? 는 질문에 이강인은 진짜 많이 내는 곳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200만 원씩도 낸다. 그 말에 다른 멤버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많이 나오는 선수들은 막 400만 원도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강인 누나 이정은은 선수들은 많이 버니까 조금씩 내면 사실 그냥 내고 먹지 않냐고 부연했는데요. 김민경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축구 선수들의 평균 체지방률은 11%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황희찬은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체지방률을 8%까지 낮췄다고 밝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나 점차 앞서 이야기했던 세계적인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들과 같이 아주 많은 연봉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벨링엄, 홀란처럼 세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강인이 다음 시즌에도 파리 생제르맹에 남을 수 있을까요? 현지 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가 나가게 되면서 이강인을 포함한 이번 시즌 신입생 11명도 예외 없이 많이 포함된 살생부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살생부는 무려 7명이라고 합니다. 때마침 알려진 살생부에서 이강인은 파비안 루이스, 콜로 무아니와 함께 잔류 대상자가 됐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능력을 호평한 만큼 다음 시즌에는 보다 주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데요. 매체는 이강인은 이미 엘리케 감독의 잔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과 달리 상당수는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매체는 오른쪽 백업 윙백의 노르디 무키엘레, 최전방 공격수 곤살로 하모스, 수비형 미드필더 마누엘 우가르테, 중앙 수비수 밀란 슈크리니아르,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 수비수 다닐룩, 미드필더 카를로스 솔레르, 공격수 마르코 아센시오 등 7명입니다. 이강인과 함께 올 시즌 합류한 이들도 매각 대상에 올라 마냥 신입생이라고 안고 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이번 시즌 영입된 11명 중 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은 9월부터 열리는데요. 모두 18개국이 진출해 6개 팀씩 3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각 조 1, 2위 6개 팀은 본선에 직행합니다. 각 조 3, 4위는 다시 아시아 플레이오프와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합니다. 북중미 월드컵부터 본선 참가국이 그동안의 32개 나라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 할당된 본선 진출권도 기존 4.5장에서 8.5장으로 늘었습니다.